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터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급 LC, 정규 LC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 토익 시험 보셨는데요. 저와 파트 2와 파트 4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hackers.co.kr 토익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사이트 들어가시면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토익 아래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들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어떠셨나요? 파트 2와 파트 4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도 중상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파트 2는 아주 어려웠던 상, 파트 4는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았지만 앞에 파트 1, 2에서 워낙에 여러분들이 소위 멘탈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파트 4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좀 걱정스럽게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자, 파트 2는 보통 초반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벌써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영국 발음,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웅웅거리는 발음이 대거 출제가 되면서 초반에서 벌써 한 대여섯 문제, 큰일 났다 싶은 그런 경우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갈수록은 갑자기 의문사도 좀 더 많이 나와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고 시험장에서도 한숨소리가 유난히 많이 들렸던 파트였습니다. 자, 반면에 파트 4는 대화에 나오는 단어나 상황까지도 그렇게 너무 특징이 있거나 너무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주제, 직업, 장소, 문제점, 제안 요청 이런 유형의 일반적인 문제들보다는 뭔가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아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설명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단어들을 잘 모르시는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2는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의문사 몇 개 나왔고 비의문사 몇 개 나왔고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문사 when과 where 이 이제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면서 where인지 when인지 더군다나 보기에도 장소와 시간이 같이 겹쳐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where였지? when이었지? 헷갈리는데 이런 이제 혼동스러운 문제들이 나왔고 what도요. what으로 물었지만 what kind of 라는 유형도 있지만 또는 what's the schedule, what's the schedule, what's the timeline 이런 유형으로 what은 what이지만 대답은 시간일 거 아닙니까? 이런 유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비의문사 유형도 특히나 우리가 많이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점 포인트로 지적받고 있는 부정 의문문 없지 않아요? 같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나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yes, no 좀 헷갈리는 유형들도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평에서 여러분들과 답변의 법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단순 대답 유형, 그래서 WH 퀘스천으로 물어보면 착하게 대답하는 유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답은 하지만 회피성이라고 얘기하는 돌려 말하는 유형, 그 다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풀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문장들, 이런 좀 장문 유형이거나 본인이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상조차 힘든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별로 먼저 살펴는 보지만 50대 50이다. 일단 이렇게 끊고 갈 거고요. WH question 일단 알고 계시는 who, where, when, how 이런 유형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됐는데 why 문제 같은 경우 이쪽으로 들어가서 왜라는 질문도 있지만 이쪽으로 여겨지는 why don't you, why don't we 같이 헷갈리는 유형들이 소리를 딱 들음과 동시에 이게 뭐뭐 하는 게 어때인지 왜 안 했어 인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답을 맞춰본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찍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음원 앞부분을 많이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유형별로 끊지 않고요. 답변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유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대답 유형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단순 대답 유형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 쉬운 발음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음절이 굉장히 길거나 또는 영국 사람이 발음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처럼 들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when, 언제 인터뷰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시간이 나오거나 요일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죠. Where, 어디서 쇼핑하세요? Where do you usually shop? Where do you usually buy? 이렇게 들릴 때 이 where가 when처럼 인식이 돼서 이게 주말에 해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 단골 가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유형이었지만 일단 where로 물어보면 장소로 대답하는 게 착한 답변이겠죠. What kind of apartment? What kind of department? What kind of room? 이라고 물었을 때는 아파트의 종류를 물었을 때는 아파트의 설명으로 대답을 하거나 부서명으로 물었을 때는 부서 명칭이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단순 대답 유형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일찍 가나요? 라고 하면 because of 하거나 아니면 in order to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 why의 목적이나 이유 답변이 나오는 것도 착한 답변이고요. What's the schedule? What's the timeline? 이라고 물어볼 때 그냥 타임라인이나 스케줄을 들었으면 우리가 시간을 대답하는 일정을 얘기해주는 답변도 비교적은 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단순 대답 유형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Didn't Hannah bring? 해나가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그랬을 때 No, not yet.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유형도 일단 bring, 동사 drop off, 갖고 왔나요? 라고만 해석하면 No, not yet. 이 정도 대답은 여러분들이 워낙 yes, no는 잘 따라가시기 때문에 착한 답변에 들어가고요. Don't we need coupons? 하거나 Don't we need tickets? 우리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무료일 텐데 라고 대답하는 유형 No, it's free. No, they're free.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도 역시 no가 같이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답변을 정답으로 찍는 것이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려서 말하거나 덧붙이는 유형인데요. 언제 배송이 올까요? 라고 미래 시제로 물었는데 답변은 방금 왔어요. 과거시로 대답하는 유형. 워낙에 이제 시제에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언제 올까요? 그랬는데 나머지 A와 B가 만약 다 아니라면 답변은 방금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언제 고객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벌써 걔네들이 했대요. 벌써 했어요. 또는 when이라고 물었을 때 just finished 또는 yesterday, a week ago 이런 시점 관련 표현이 문제 A, B, C 보기 중에 나와 있다면 정답이 가능하겠죠. 상대적으로 얘네 두 개의 표현은 시점 관련 표현이지만 장소 관련 표현이 나왔거나 소리가 겹치면 일단 X표를 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는 어디에서 공구함을 찾죠? 뭔가 고장이 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공구, 툴 같은 걸 찾으려고 할 때 어디 안에 있어요가 아니라 try 어떤 section, check 블라블라 section 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한번 가봐 라고 대답하는 유형도 장소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장소를 물으면 on the desk, next to the desk 이 정도로 단순한 전치사구가 있다면 어떤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조의 문장도 살짝은 돌려 말하는 유형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앞에 행사가 있나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도와드리는데요.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처음에 there is 하거나 is there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 부가의문문으로 바꿔본다면 there is an event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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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 there? 이렇게 묻는 부가의문문이 가능한데 자,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yes there is 라고 대답하면 단순 유형이 되겠지만 yes after lunch, yeah, after dinner, yeah, after weekend 이렇게 대답을 뭔가 덧붙여서 하는 유형이 가능합니다. 자, 누구 사인이 필요해? 그러면 who로 시작을 하겠죠? Whose signature 또는 whose approval do we need?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거 받았니? 확인용 질문체가 있을 텐데요. Didn't you get somebody's sign, signature? 이렇게 묻는 유형들도 어려운 유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보통 I don't know 라는 카테고리를 알려드리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라는 유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Is it possible for us to meet? 우리 만나는 거 가능해? 또는 Is it possible for us to have a meeting? 우리 미팅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Let me check. Let me check my diary. Let me check my calendar. 이라고 얘기를 하는 확인해 볼게 유형. 뭐부터 교체를 할까? 만약 교체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구입한다고 했을 때 What should we buy first? A or B? 라고 물으면 A를 삽시다, B라고 삽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Show me the quotation. 견적을 좀 보여주세요. 버젯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estimate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유형들이 바로 I don't know 유형에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유형은 뭐니 해도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장들일 텐데요. Would you like? I bought. How much? 문장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다 대답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뭐를 가지실래요? 뭐뭐 필요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다 칩시다. Would you like? 그랬을 때 필요 없어요. 벌써 고쳐졌어요. 라고 대답하는 유형. 뭐 사드릴까요? 고쳐졌어요. 더 필요하세요? 벌써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상황을 설명하는 유형. 자, 저 부산행 티켓을 하나 샀어요. 그런 말은 무슨 의도일까요? 나 부산 간다 이거겠죠. 그런데 벌써 놀러 갔다 온 줄 알았지. 부산을 아직 안 가봤어? 이런 유형들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논란 반응일 텐데 Are you going? When are you going?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요즘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장일 텐데 벌써 놀러 갔다 온 줄 알았었어. 자, 이건 지금 영접하기도 지금 굉장히 버거운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얼마야?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저기 직원 있네 라는 말은 뭐예요? 나한테 묻지 마. 그죠? There is a clerk over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물어봐 라는 유형인데요. 이 문장 자체가 몰라요로 가기 직전까지 몰라요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설명하는 문장이면 이게 어떻게 답이 되지? 순간적으로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자, why don't you ask somebody? 자,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 벌써 해결했어. 또는 나 벌써 승낙 받았어. 나 벌써 대답을 받았어. 라는 유형, 벌써 했어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How would you like? 하나 외워두시죠? How would you like? 그러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건데요. 의견을 물었을 때 아예 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거 수업 어떠세요? 또는 이 시험 어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시험 못 봤어요. 라는 유형, 즉 상황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유형들이 좀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 의문문에서 만약에 단기 수강하실래요? 장기 수강하실래요? 라고 물었다면 저 곧 이 근처에서 안 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건 뭘까요? 단기 쪽으로 고려를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부가 의문문 중에서는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를 긍정으로 되받아쳐야 되는 부가 의문문이 있는데요. You don't have blah blah blah, do you?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이 없다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없지, 그지? 자, 그런데 있으면 빌려줘 라는 뉘앙스였을 텐데요. 대답할 때 저는 없어요. 근데 옆방에 있어요. 또는 샌드라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유형. 뭐 너 지금 티슈 없니? 그러면 옆에 화장실 가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유형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서문 우리는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We should buy, we should purchase, we should replace 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야, 컴퓨터를 요즘 누가 사니? 다들 렌트하던데. 요즘은 아이패드 쓰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타블렛 PC를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렌트라는 걸 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지 않아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 설명 유형입니다. 자, 또는 제가요 5장을 인수했어요. 그랬을 때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또는 방금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즉, 이 5장이 부족할 것 같다. 또는 5장이 남을 것 같다라는 문장을 yes와 no가 아니라 상황 설명하는 문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why 문제, 왜 아직 그 물건을 우리 못 받았어? 못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 A, B, C 중에서 because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소리가 겹치거나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땡땡땡 씨가 일을 해. 즉, 나는 잘 몰라. 그 사람한테 물어봐. 라는 유형이 가능할 거예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살펴보셨듯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또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과 문제, 문제와 답변을 쌍으로 많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평상시에 배우시는 오답 소거법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정답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을 지워놓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2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어법부터 반드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는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 일단 동사와 패턴이라는 컨셉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따옴표 문제, 풀이 방법. 세 번째는 그래픽 문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사를 듣는 걸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동사를 쪼르륵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최근에 했던 일은 완료 시제를 쓸 것이고 앞으로 할 일은 미래 시제를 쓸 것인데요. 이렇게 시제와 동사를 한꺼번에 붙여서 한번 중얼거려보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또는 자주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잊기 힘든 표현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동사와 패턴, 시제와 함께 동사를 정리하시고 이 동사를 들으면 회사의 상황 등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나 빨리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아. 나 기사가 벌써 인쇄가 됐어. 뭐 이런 유형이면 화자의 회사가 글을 쓰는 신문사거나 잡지사 뭐 이런 경우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한 일 recent라는 표현이나 recently 이런 표현으로 묻는 문제는 들을 때도 아주 초반에 최근에 뭐뭐 했는데요. 최근에 뭐뭐 했는데요. 라는 말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쪽을 한번 가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봤으면 I've done this. I've done this. 근데 당신이 해봤어요. 그러면 You've done this. 그죠? 그 다음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We've been selling. We've been carrying. 그죠? 자, 그 다음 절판됐어요. 뭔가 판매를 하다가 판매를 중지했다. 그러면 고급 단어, 뭐 discontinued 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We've stopped producing. 생산을 잠깐 중지시켰습니다. 라는 말은 물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단 말이겠죠. 상 받았어요. 고객 만족도 상 받았어요. 또는 뭔가 1등상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We've won an award 하거나 We've received an award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최근에 한 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 Have an issue, have a problem. 자, 그럴 때는 동사랑 같이 우리 컴퓨터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We've had an issue with the computer. 이렇게 대답하거나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We've had an issue with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방금 전에 샀다. 구매를 했다. 내가 샀으면 I've purchased. 당신이 샀었으면 You've purchased. 구매했다라는 말은 주문했다라는 말도 똑같기 때문에 We've ordered, We've purchased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특별히 뭐 건물 부지를 샀거나 건물을 샀다. 그러면 We've purchased a building 또는 We've purchased a space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There has been an opening. 있습니다. 오프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pply 해야겠죠? 자, 당신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apply라는 단어 말고 submit a resume 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You've submitted a resume 라고 대답하면 당신 지원하셨죠? 근데요, 안 되셨어요. 또는 근데요, 그 자리 벌써 다른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 4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